안녕하세요. 네, 그 반장 통해서 오늘 그 대면 수업인지 몇몇 분들이 문의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일단은 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어서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은 면이 많아요. 비대면으로 하면 제가 좀 천천히 하는 것도 있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좀 힘든 게 많은데 어, 다른 수업들은 대면 수업으로 시작했나요? 일단은 9월까지는 비대면으로 저는 유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추후에도 뭐 딱히 코로나가 안정화가 안 되면 비대면으로 계속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설계 수업만 일단은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요. 제가 반장한테도 공지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은.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다 못했던 기본적인 명령어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지난주에 했던 거랑 이번 주에 했던 명령어들 다 사용해서 쉬운 도면 하나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그 도면을 그리는 건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 도면을 반드시 좀 그려주셔야 그걸 바탕으로 3D를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비정형 모델링 하기 전에 정형화된 모델링 3D 올리는 거를 지금 오늘 그리는 도면을 바탕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드리면 그냥 쉬지 마시고 천천히라도 좀 완성을 시키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레이 명령이랑 리빌드 두 가지를 할 건데 그 전에 뭐 꼭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아크 명령어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꼭 말씀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오늘 도면 그리는데 필요하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아크 명령어는 CAD에서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명령어 자체가 ARC로 되어 있어요. ARC라고 되어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ARC를 입력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명령어에 대한 부가 옵션들, 부가 명령어들이 쭉 뜰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용하실 건 없고요. 아크라는 게 원이랑 마찬가지로 중심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반지름을 찍고 나서 또 원하는 만큼의 각도를 입력하는 방식이 가장 편하고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심점을 찍고 내가 어느 정도 길이로 어, 아크를 그릴 거냐. 그래서 특정한 점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클릭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900이라는 길이 문의 그 폭이 900이다 라고 하면 900이라는 수치를 입력하시면 입력하신 수치만큼만 아크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각도를 지정하셔 가지고 그냥 클릭을 하셔도 되고 또 마찬가지로 각도를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어, 똑같이 아크를 입력했을 때 가끔 사용하는 건데 이제 문 그릴 때 말고 그 특정한 점과 점을 잇는 아크를 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점이 아니라 시작점과 끝점을 입력하는 아크를 그리겠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스타트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가 옵션이 있죠. 그래서 S를 단축키로 눌러 보시면 어, 시작점을 찍으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을 찍고 마찬가지로 끝점의 길이를 입력하셔도 되고 원하는 끝점을 지정하셔도 되고 두 번째 점을 입력하시고 나면 내가 원하는 그 곡률, 곡률만큼의 아크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아크를 그려주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명령어 뒤에 서클 트림 이렇게 해놨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크라는 명령어 자체를 아예 몰라도 서클이라는 명령어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서클을 그려놓고 4분점에 선을 그리고 이 선을 바탕으로 트림을 하면 아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니까 모든 명령어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다. 내가 그리는 모양을 찾아가는 방법만 스스로 생각해서 잘 그릴 줄 알면 되겠다. 다른 명령어들 전부 마찬가지예요. 자, 아크를 그려놨으면 아크는 좀 형태가 다르니까 아크로 하지 말고 어레이 명령을 할 건데 어레이 명령은 사각형으로 한번 해봅시다. 사각형으로. 자,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볼 건데요. 시작점은 상관없고 가로의 길이를 1000, 세로의 길이를 2000.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직사각형을 어레이를 한번 해봅시다. 자, 0,0을 중심으로 바꿔놨어요. 이해하시기 쉽게. 일단 그 rectangular array라고 해서 격자 모양으로 복사 배치하는 법, 어레이 하는 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 거의 대부분 요 용도로만 쓰실 거기 때문에 자, array라는 명령을 한번 수행을 해보시면 array array라고 돼 있어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 select object to array 이렇게 돼 있죠. array 할 개체를 선택하세요. 개체들을 선택하세요 했는데 뭐 하나면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여러 개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도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내가 그려놓은 사각형 선택을 해보시면 뭐가 제일 처음에 뜨냐면 자, X축으로 몇 개를 복사할 거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한 5개 정도 입력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Y축으로 몇 개를 할 거냐, Y축으로 한 6개 해볼게요. 그 다음에 G방향 Z축으로 몇 개를 할 거냐,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노는 3차원을 바로 그릴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X, Y, Z 방향으로 바로 어레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탑뷰에서 지금 평면상으로 어레이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Z축 방향은 어레이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숫자 1로 두시면 1 돼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곱하기 1이니까 복사를 안 하는 거죠. 원 개체만 놔두는 거죠. 그대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유닛 셀 또는 X 스페이싱 이렇게 돼 있죠. 유닛 셀을 입력하거나 X의 간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유닛 셀이 뭔지는 간격 지정을 통해서 어레이를 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간격 지정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가로의 길이를 1000으로 했다. 근데 1000하고 1500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500만큼 띄겠다라고 하면 X의 간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0이 되는 거죠. 그쵸? 항상 중심 어디에서부터 복사 명령을 수행할 테니까 컴퓨터가. 그래서 500만큼만 한번 띄워 볼게요. 그러면 1500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Y 스페이싱 이렇게 돼 있는데 Y 스페이싱은 2000이었으니까 25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미리 보기가 뜰 거예요. 검정색 선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명령이 완료되지 않은 미리 보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ESC를 눌러버리면 명령 취소가 되니까 내가 생각한 간격 띄우기의 옵션이 맞다, 제대로 그려졌다 라고 하시면 스페이스 또는 엔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 가고 500 띄우고 1000 가고 500 띄우고 이런 식으로
array 명령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array 명령을 쓸 줄도 알고 어떤 명령이다라는 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array 명령을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언제 어떻게 하시냐면 1500 간격이다 하면 여기서 복사해서 1500 입력하신 다음에 하나 복사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카피 명령으로 요점을 기준으로 다시 복사, 복사, 복사. 그쵸? 또 다시 얘도 카피, 이렇게 가고, 다시 얘도 여기를 기준으로 복사, 복사, 복사. 이렇게 명령을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정확한 간격과 시간 절약을 내가 좀 하고 싶다. 정확한 간격을 알고 그러면 array 명령을 통해서 한꺼번에 수행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다. CAD 같은 경우에는 2016 버전부터인가 그 이후 버전에서는 array 명령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게 그 array 명령을 사용한 개체가 그룹핑이 되어 있어요. CAD 같은 경우는 이렇게 array를 하면 얘랑 얘 전체가 그룹핑이 돼 가지고 그 개체를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면서 화살표가 떠요.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그래서 그 화살표를 클릭해 가지고 간격을 늘렸다 줄였다 개수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AD 같은 경우에는 array 명령을 쓰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효율적이고. 근데 라이노에서는 딱히 그런 기능은 없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시고 렉탱글 명령, 사각형 명령으로 사각형 그리는 명령이에요. 렉탱글. 단축키는 REC로 되어 있을 거예요. REC. 자, 렉탱글 명령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각형 하나 그려놔 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셨으면 어레이 되어 있는 개체들은 일단 삭제를 해볼게요. 다시. 자, 이 바깥쪽에 새로 그려놓은 사각형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개체는 아니고 레퍼런스, 참조를 할 수 있는 사각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이 사각형 안쪽에 있는 내가 그린 사각형을 바깥쪽에 새로 그린 레퍼런스의 사각형을 기준으로 복사를 해 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점이 여기에 맞고 이 점이 여기에 맞고, 다시 대각선으로 치면 이 점이 여기에 맞으면 방사형으로 쭉 뻗어져 나가면 아까 같은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array 명령을 시행해 보시면, 자, select object array니까 오브젝트는 얘죠. 얘를 그대로 array 할 거예요. 자, 개수도 똑같이 x 5개 직전에 했던 게 입력되어 있어요. y 6개, g 1개 입력 그대로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unit cell 또는 x spacing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 전에는 간격을 직접 수치로 입력하셨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번에는 유닛 셀을 그렸으니까 우리가 이 유닛 셀을 기준으로 어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점이 0,0의 점이 이렇게 가면 대각선으로 x축과 y축의 값을 다 받아서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x축과 y축의 값을 따로따로 계산해 가지고 개수는 이미 입력이 돼 있으니까 간격을 정확히 측정해서 어레이를 시켜준다. 클릭하면 다시 미리 보기 창처럼 뜰 거예요. 완료가 됐다 하면 엔터. 자, 아까랑 똑같죠? 근데 굳이 내가 이제 수치를 몰라도 레퍼런싱 되는 셀이 있다, 걔를 중심으로 간격 띄우기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중심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 대각선점을 클릭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오케이. 자, 다 되셨으면 array 명령은 넘어가고 rebuild라는 명령을 해볼 건데, 이 rebuild라는 명령어가 라이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개념을 잘 갖춰야 되는 명령어예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명령어이자 기능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rebuild를 그냥 단어로 살펴보면 build라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짓다. 우리 지어진 건물들을 지칭할 때 building이라고 하잖아요. 지어진 것들. build는 짓다. 근데 앞에 re가 붙었으니까 다시 짓다 이런 뜻이죠. 다시 짓다. rebuild 하겠다. 자, 명령어 자체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명령어냐? 자, 선과 면을 바탕으로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조금 더 차수가 낮은 선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폴리라인을 통해서 또는 라인을 통해서 직선을 그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직선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점과 점 사이의 최단거리의 점들의 집합. 그래서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일자로 쭉 가는 거죠. 휘어진 곳 없이. 자, 얘를 곡선으로 바꾸고 싶어요. 변경을 하고 싶어요. 내가 분명히 직선으로 그렸는데 곡선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그리셔야 되잖아요. 직선을 지우고 직선의 시작점과 끝점만을 입력을 해 두신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가상의 선을 그어서 이 선들의 시작 끝점을 레퍼런스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커브 명령이나 인터폴레이트 커브 명령으로 그냥 곡선을 다시 그려 나가시잖아요. 이렇게. 그쵸? 자, 하지만 라이노에서는 rebuild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곡선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어떤 방식인지. 자, rebuild 입력을 하시면 뭐라고 뜨냐면 select curves, extrusions or surfaces 이렇게 돼 있죠. 커브를 선택하시거나 돌출된 어떤 형태를 선택하거나 뭐 면을 선택하거나 rebuild 할 것을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rebuild 할 개체를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rebuild 할 개체를. 근데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게 볼륨, 솔리드는 선택하라는 말이 안 나왔죠. 나중에 계속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라이노에서 가지고 있는 개체의 차수가 있어요. 평면적에서부터 그러니까 선을 이제 커브로 지칭을 하고 다시 3차원의 볼륨이 되고 걔가 메쉬로 바뀌고 하는 그런 차수들이 있는데 나중에 쭉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서 솔리드의 개체는 리빌드를 할 수가 없다. 이해는 안 되겠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커브나 면은 리빌드가 가능하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그려놓은 거는 커브죠.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단어적으로 커브는 휘어져 있는 선이에요. 그쵸? 휘어져 있는 선을 커브로 그러지만 라이노에서의 커브는 라인을 포함한다. 차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 선, 면으로 가는 차원 중에 점은 포인트고 선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커브라는 단어로 지칭한다. 그 다음 면은 surface라고 지칭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브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직선도 선택할 수 있고 곡선도 선택할 수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려놨던 직선을 클릭하고 선택했죠? 선택한 거니까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엔터를 눌러보시면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되는데 위에 있는 박스의 수치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요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셔야겠죠. 그죠? 자, 포인트 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점의 개수, 카운트는 하나 둘 셋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점의 개수가 몇 개냐, 그리고 밑에 보시면 degree라고 되어 있는 건 차수, 차원, 곡률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곡률의 차원. 요게 뭘 의미하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점의 개수를 보면 괄호 안에 있는 수치가 있고 내가 입력해서 변경할 수 있는 수치가 있잖아요. 그 말은 뭐다? 괄호 안에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 현재의 상태고 내가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변경할 내용이다. 내가 어떻게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자, 지금 포인트 카운트가 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이 선을 그릴 때 점을 몇 개 찍으셨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두 개의 점을 찍었죠? 그래서 포인트 카운트가 2가 되는 거고요. 차수는 1이 됐건 2가 됐건 1차수라고 하는 거는 직선을 뜻해요. 직선. 요거는 제가 그래프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두 개의 점에서 점의 개수가 늘어나야 곡선으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곡선을 그렸을 때를 상상을 해보시면 점을 최소한 3개는 찍고 넘어갔죠. 하나, 둘, 3개가 찍으면 이렇게 볼록한 아치가 되는 거고 하나, 둘, 셋 찍으면 아래로 볼록한 아치가 되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찍으면 이렇게 사인 곡선으로 변하는 거고, 그쵸?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를 상상해 보면 몇 개의 점이 있었다라는 거를 대충 상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개 이상의 점이 있어야 곡선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 일단은 3개로 변경을 하시고요. 3개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차수는 3차수로 변경을 해 놓을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도 하고 3차수로 변경을 해둘게요. 점이 3개면 2차수밖에 안되고 4개 이상에서부터 3차수가 변경이 되네요. 요거는 이제 그 곡선의 곡률 때문에 그런 건데 곡률, 휘어진 정도가 얼마나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느냐,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수 있느냐의 그 차이인데 컴퓨터가 판단하기로 점 3개로는 3차수의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둘게요. 자, 포인트는 3개, 디그리는 2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OK를 누르고 넘어갈게요. 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여기서 비교를 위해서 제가 원래 상태의 직선을 그대로 놔둘게요. 여러분들은 삭제를 하셨겠지만
자, 이게 원래 여러분들이 그려놨던 직선이었고 요게 변경된 거예요. 위에 거 아래 거. 자, 요거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신 다음에 포인트 온, 여기 보시면 포인트 온, 포인트 오프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써놨어요. 포인트 온, 포인트 오프. 포인트들을 켜겠다, 포인트들을 끄겠다 요건데, 끄는 거는 ESC만 두 번 눌러도 꺼지니까 거의 안 쓰고요. 자, 포인트를 켜겠다라고 하는 명령어는 가끔 쓰지만 요것도 잘 안 써요. 저는 이거를 일단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명령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F10 이렇게 돼 있죠. F10번. 포인트를 켜고 끄는 명령어는 F10번으로 단축키가 기본 설정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쓰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설정을 해놨는데 왜 F10번으로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F1번은 보통 뭐 도움말 이런 거 뜨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F10으로 되어 있고, 저는 이 명령어를 그대로 쓰고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가끔 랩탑 같은 거 쓰시면 그 F1번부터 10번까지 누를 때 펑션 키 눌러야 되고 이래서 좀 복잡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포인트 온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F10을 누르시거나 포인트 온을 눌러 보시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됐죠? 점이 찍혔죠. 내가 그려놨던 커브 위에 점이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점의 개수를 한번 세보시면 처음에 두 개의 점이 있었고 내가 변경한 포인트의 개수 하나, 둘, 셋, 세 개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의 차이가 뭐냐? 이 점을 컨트롤 포인트를 켠 상태에서는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클릭으로 클릭하고 다른데 다시 배경을 클릭하면 사라져요. 클릭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하셔도 되고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점의 개수만큼 드래그를 해서 선택할 수도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선택된 것에 대한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과 점 두 개밖에 없을 때 선택을 해서 이 점의 위치를 변경시키면 move 명령으로 변경을 시키면 그냥 이 점의 기울기가 변경이 되겠죠. 그렇죠? 방향성과 길이가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하지만 컨트롤 포인트가 3개인 경우에 중심에 있는 점을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곡선으로 변경이 되죠. 우리 그 외국인 친구들 다 이해돼요. 외국인 친구들 2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설계보다는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그래픽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컨트롤 포인트라는 게 존재하고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곡선을 어떤 곡률로 그려야겠다라는 큰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변경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브들을 넙스 커브라고 하는데 그 넙스 커브가 뭐냐 찾아봐 드리면 자, 넙스라고 하면 넙스 커브라고 하는 게 뭐냐? Non-Uniform Rational B-Spline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말은 어려운데 Non-Uniform Rational B-Spline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실제로 구현되기에는 어렵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이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구현되는 곡선들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요런 벽체를 그렸어요. 만약에 200의 두께로 좀 잘 보이게 500으로 합시다. 자, 이런 벽체를 그렸어요. 설계를 이렇게 하셨어요. 실제 건축 시공 현장에서 이 벽체를 시공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시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기준점을 잡기가 어렵고 곡률이 시시각각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현장에서 이 곡률을 어떻게 구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품이다라고 하면 라이노가 제품 디자인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제품은 컴퓨터에 넣고 프로그램에 넣고 찍어버리면 돼요. 자동차 같은 것도 기계에 넣고 그 기계가 판단을 하게 해서 판금, 금형을 만들어서 찍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건축은 그게 안 되죠. 건축은 1대1 스케일로 만들어야 되는 순간 미터가 10m, 20m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찍어낼 수 있는 기계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서 얘를 틀을 짜서 거푸집을 만들어서 골조를 만들거나 뭘 제작을 하려고 하면 현장에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을 그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곡률을 쓴다. 건물에 곡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대체로 어떻게 돼 있냐? 중심점과 반지름, 아크,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아크 있죠? 아크의 조합으로 커브를 그려 나가요. 보통 램프 같은 거 설계할 때 경사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그리긴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의 비슷한 현장에서 시공 가능한 곡선을 내가 설계를 하고 싶다. 예전에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 자, 여기서부터 중심점을 찍어서 커브를 돌려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커브를 돌려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커브를 돌려요. 어색하죠? 그래서 어색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중심점을 조절하면서 중심점을 조절했다고 치고 요렇게 정확히 알값이 잘 돼야겠죠. 요렇게. 그러면 이것들을 현장에서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거나 현장에서 시공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아까 우리 중심을 찍었던 점 있죠. 찍었던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점을 제가 다 지워버렸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도면에다가 요 포인트, 요 좌표를 주고요. 요 좌표를 주고 요 좌표를 준 다음에 요 반지름 값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도 똑같이 그 좌표점, 절대적으로 도면이라고 하면 축열이 있겠죠. XY축이 접하거나 뭐 YZ축이 접하거나 그 축열을 중심으로 이 점이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간 점이다라는 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이 점을 찍어서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얼마 된 지점, 요 좌표를 또 줄 수 있겠죠. 시작 지점이니까. 그렇죠? 얘를 찍어가지고 요 좌표, 요 좌표, 요 좌표를 그냥 쭉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반지름으로. 현장에서. 그러면 돌리고 돌린 거를 합쳐 놓으면 지금 제가 대충 그려서 이렇지만 실제로 램프 같은 거 설계하거나 곡률의 벽체를 설계할 때 이런 비슷한 형태로 굉장히 R값을 많이 쪼개서 많이 쪼개서 비슷한 곡선을 만들어 가지고 도면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식은 스플라인이 아니에요. 스플라인이 아니라 R값을 정확히 가지는 계산 가능한 선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넙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형태가 훨씬 중요한 형태 중심적인 곡률인 거예요. 곡선.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었죠? 종래의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폴리곤에 의한 유사 곡면이 이용되었으나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유사 곡면이 이용되었으나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넙스에 의한 정확한 치수와 공면을 구현할 수 있게 되어 현재는 제품 모델링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렇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사람 얼굴을 본따 만들거나 뭘 만들 때 우리 우리의 얼굴이나 이런 신체가 어디에 알값을 가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컴파스를 찍어서 돌린 것 같은 곡률이 어디 있어요. 전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넙스의 부드러운 곡면과 수정이 편리한 폴리곤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의 서브 디비전 서피스를 사용하고 있다. 요게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거로 저는 인식이 되는데, 그래서 넙스는 그냥 non 유니폼이라고 하는 거는 일관되지 않은, 획일적이지 않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례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비스플라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대문 DDP 같은 걸 상상해 보시면 이런 굉장히 부드러운 넙스의 곡면을 가지고 설계를 한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가보시면, 여러분들 DDP는 다들 한 번씩 가보셨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죠? 외벽이 패널화 되어 있죠. 패널화.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요런 단위로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가 떠 있죠. 자세히 가보시면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들여다보시면 속이 보여요. 그렇죠? 이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는 공장에서 찍어내면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로. 공장에서 찍을 수 있는 크기를 다 쪼개가지고 그 패널의 위치에 따른 넘버링을 해서 1번 패널, 2번 패널, 3번 패널, 4번 패널, 아래쪽 5, 6, 7, 8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그 순서를 보고 브라켓을 제작을 해가지고 갖다가 붙인 거예요. 계속. 그럼 조그만한 면들이 걔네들도 조금씩 휘어져 있으니까, 넙스 면으로 생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간격이 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멀리서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건축 쪽에서는 넙스의 구현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첫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수업이지만 프로그램만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는데,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실 때, 공부를 하실 때 스스로 필요성을 못 느끼면 의욕이 안 생겨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굳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흥미를 좀 북돋아 드리려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놓은 거를 다시 리빌드 명령으로 이번에는 4개로 한번 바꿔볼게요. 3차 이렇게 4개는 3차가 가능할 거예요. 자, OK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F10번. 요즘은 F10 안 눌러도 곡선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뜨더라고요.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나 봐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F10을 눌러야지 켜진다. 그래서 켜보시면 어떻게 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점을 바꾸겠다 했으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편집이 가능하죠? 이 점들을 이제 원하시는 대로 위아래로 편집이 가능하겠죠. 아니면 위에 위로 편집을 한다 그래도 곡률이 여기에 따라서 변하고, 그쵸? 얘가 컨트롤 할 수 있는 포인트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에 따라서 변하고, 다시 이 곡률은 여기에 따라서 변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모양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정확히 잘 컨트롤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심점에서부터, 자, 이게 시작점이고 이게 끝점이죠. 그러니까 컨트롤 포인트를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자연스러운 곡률, 곡선을 만드는 것이 라이노의 첫 번째 과제예요. 이걸 잘 하시면 이걸 바탕으로 3차원을 만드실 수 있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3차원을 만드셨을 때 아름다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어떤 터널 같은 단면을 가지는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좀 너무 어색하지 않게, 너무 자기자기지 않게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이 길이를 쭉 계산을 하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고, 그쵸? 그럼 중심이 계산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중심점이잖아요. 그쵸? 여기가 중심점이잖아요. 그럼 이 중심에서부터 내가 이 컨트롤 포인트를 뭐 얼마 정도 더 떨어진 곳에 위치를 시키겠다. 그쵸? 항상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변경을 해 보시면, 뭐 미러를 하는 게 훨씬 빨랐을 것 같지만, 미러를 하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톡 꺾이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여기가 자연스럽게 안 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형태를 만들 때 바깥쪽에 이런 틀들을 써가지고 공유를 만들어 가볼 수도 있겠다. 요거는 이제 요령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많이 그려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D를 잘 활용하셔야 3D도 만드실 수 있겠다, 앞으로. 자, 마찬가지로 2차원적인 커브를 컨트롤 포인트 변경을 해봤으니까 면 1차원적인 커브, 1차원의 커브를 변경해봤으니까 2차원의 면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단 퍼스펙티브 뷰에서 작업을 합시다. 퍼스펙티브 뷰에서. 자, 일단 여러분들이 선을 그리는 명령어는 알고 있지만 면을 그리는 명령어는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입력을 해 드릴게요. 자, plane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plane이라는 게 명령어이자 그냥 영어 단어죠. 평면이라는 단어예요. 평면, 평평한 면. 자, 이게 어떻게 대응되느냐? 자, rectangle이라는 단어와 정확히 대응이 되는데, rectangle은 면이 아니라 선이죠. 사각형의 선이에요. 자, plane은 거기에 대응되는 사각형의 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plane 명령을 해보시면 사각형 그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시작점과 대각선 점을 찍으면 돼요. 자, 그리고 면을 그렸지만 가운데가 뚫려 보이는 이유는 뷰 설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뷰 설정을 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 그대로 컨트롤 포인트만 켜볼게요. F10번 누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점이 어디에 찍히는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점이. 자, 이 끝점, 여기 끝점, 여기 끝점, 여기 끝점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이 찍혀 있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 사각형을 만들 때 네 개의 컨트롤 가능한 점들을 기준으로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 각이 정확히 90도인 이유는 내가 플레인이라는 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은 컴퓨터가 직각을 유지하면서 요 점과 요 점을 찍었으니까 직각을 유지하면서 요 점과 요 점을 계산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준 거다. 점 4개를 찍어서 사각형을 만들어 준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 그대로 리빌드 명령을 수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자, 일단 한번 볼게요. UV 이렇게 돼 있죠. 아까는 1차원이었기 때문에 좌표 체계가 한 가지로 가잖아요. X축 방향으로 선이 가거나 Y축 방향으로 가거나 뭐 XY 사이에 어디로 가더라도 방향성이 한 가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밖에 상자가 없었지만 지금은 격자죠. 이쪽으로도 얼마만큼 가야 되고 이쪽으로도 얼마만큼 가야 되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 좌표를 우리는 x, y라고 지칭을 많이 하고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라이노에서는 x, y라는 좌표는 절대 좌표로 사용되고 이 좌표는 변함이 없잖아요. x, y는. 하지만 이 면은 예를 들면 이 면은 이렇게 회전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 이게 x, y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이게 x냐 이게 y냐 요런 의견이 분분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x, y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좌표 체계의 그 격자 중에 하나를 u, 하나를 v 해서 uv 체계로 표현을 합니다. uv 체계로 표현을 해요. 뭐가 u인지 뭐가 v인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리빌드를 통해서 만들어 보면 파악할 수 있겠죠. 수치를 변경해 보면 지금은 u와 v가 똑같은 격자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수치가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수치를 변경하면 알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어떻게 돼 있죠? u가 2개, v가 2개, u는 1차, v는 1차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었죠? 하나, 둘, 셋, 4개의 점인데 그 중에 2개는 u 방향, 2개는 v 방향. 그렇죠? 그래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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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차수는 아까 전에 직선이 1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u 방향으로도 직선이었고 v 방향으로도 직선이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수치를 많이 바꿀 거니까 많이 있는 걸로 바꿀 거니까 차수는 3차수 이상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3차, 4차, 5차 정도 기본적으로 3차로 항상 변경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세요. 뭐가 다른지는 말씀드릴게요. 꼭 말씀드릴게요. 자, 3차로 변경을 해 두시고 포인트의 개수를 조절하셔야 되는데 15개라고 하면 U 방향으로 15개, V 방향으로 15개 하면은 15 곱하기 15에서 225개, 225개의 교차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교차점마다 컨트롤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컨트롤 할 수 있는 점이 225개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양을 만들어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차이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5개 정도로 한번 변경을 해봅시다. 5개 정도로. 자, OK를 누르고 이 사각형의 컨트롤 포인트를 한번 켜보시면 어떻게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 5, 25. 25개의 컨트롤 포인트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왜 등간격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수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등간격으로 바꿔줘요. 너무 거슬리면 이 전부 선택하셔가지고 중심점으로 이동시키셔도 되는데 아무런 변함이 없겠죠. X, Y 방향에서 직각으로 움직이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변경시키고 싶은 점들만 선택하셔가지고 얼마든지 드래그 하셔도 되고 무브 명령으로 예를 들어 무브라고 해볼게요. 무브 명령으로 형태를 변경시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X, Y, G의 좌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면 뷰에서 보면 Z축 방향으로도 이동 가능하겠죠. 그렇죠? 선택은 여기서 하고 이동을 시키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그렸던 건 평면이지만 컨트롤 포인트의 조절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곡면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해드린 그 내용 기억나세요? 225개의 점이 있으면 여러분이 컨트롤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자, 그 내용이 왜 그러냐? 자, 다시 리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안 바꾸셔도 돼요. 제가 그냥 전화 한번 해볼게요.
225개의 점을 바꾸면 점의 개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쵸? 일부 선택하셔서 이렇게 뭐 드래그로 선택하시던지 얘네들을 변경시켜 나가셔야 되는데, 얘네들 간의 간격이 매우 좁기 때문에 이거를 컨트롤 포인트를 이동을 시키거나 변경을 시키면 공률이 급격해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떤 유려한 부드러운 요런 형태를 만들고 싶었는데 가다가 휙 올라와서 여기는 직선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부 선택했던 것 중에 다시 일부를 선택해서 아까보다 조금만 덜 올리고, 다시 얘를 선택해서 조금만 덜 올리고 하는 식으로 부드러운 형태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뭔가 그 찰흙을 만지듯이 조금씩 편집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 찰흙이나 지점토로 모양을 만들 때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큰 형태를 한번 만지시고 그 만들어진 형태가 곡률이나 형태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셨을 때 세부적인 컨트롤 포인트를 더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컨트롤 포인트의 개수를 조절해서 다시 변경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되겠죠. 디테일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 형태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원통인데 이 원통이 아니라 나는 그냥 형태를 조금 이쁘게 바꾸고 싶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전체적인 형태를 일단 포장을 해서 만지시고요. 뭐 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형태를 변경을 시켜본다. 그런 개념으로. 그렇죠? 이런 형태를 바탕으로 내가 전체적인 윤곽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면 다시 리빌드 명령을 통해서 점의 개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편집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사람의 얼굴에 윤곽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큰 틀에서 디테일한 부분으로 나아가는 편집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다. 무엇 때문에 컨트롤 포인트의 개수가 무작정 많은 게 좋지 않다는 거는 이해를 하시겠죠?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국은 이렇게 선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도 컴퓨터에서 가상의 선들을 그어서 컨트롤 포인트의 그 교차점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 렌더링 뷰로 봤을 때는 매끈한 면으로 보여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릴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어, 개념만 컨트롤 포인트, 리빌드와 컨트롤 포인트의 개념이 있다라는 개념, 그 명령어가 있다라는 개념만 일단은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뭐 심도 있게 더 해볼 건 아니고 이 내용을 모르시면 앞으로 진도 나가는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살짝 맛보기만 미리 보여드리고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일단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라이노에서 왜 한글이 안 되냐?
라이노에서 뭐라고 하지? 라이노에서 사용하는 2D 명령어를 다 살펴본 거고, 요걸 바탕으로 간단한 도면을 작성해 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도면 작성을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요거를 rigid 3D라고 하는데 한글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rigid 찾아보시면 엄격한, 융통성 없는 이렇게 돼 있지만, 밑에 보시면 사물이 뻣뻣한, 단단한, 잘 휘지 않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휘어지지 않고 직선으로 쭉쭉 가는 모델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케치업에서 많이 하셨던 모델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지드 3D 모델링을 앞으로 한 2주, 3주 정도 계속 오늘 작성한 도면을 바탕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마스터를 하시고 다 끝난 뒤에 추후에 다시 프리폼 3D, 요거는 플렉서블이라고 하면 되려나요? 플렉서블 3D 모델링을 추후에 계속 배워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시고요. 제가 지금 도면을 하나 띄워 드릴 건데 요거예요. 요거. 아이고, 이거 전체 화면. 이게 화면 공유에서는 전체 화면 단축키가 안 먹네. 자, 요지는 라이노에서 작성하시는 거예요. 캐드가 아니라 5m에 5m짜리 5m에 5m짜리 바깥쪽 기준이죠. 바깥쪽 기준으로 5m에 5m짜리 방인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면 그거보단 작겠죠. 여러분들이 도면 작성하실 때 이제 2학년 2학기니까 그리드 라인, 충렬을 바탕으로 도면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걸 바탕으로 모델링을 할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기 편한 방법대로 요 모델링, 요 도면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 구분을 해놨죠. 제가 레이어는 요 오른쪽에 레이어 창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색상은 편한 대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색상 편한 대로 지정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레이어 나눠놓은 것처럼 디멘전 라인은 요 수치 라인인데, 여러분들은 수치를 쓰실 필요는 없겠죠. 모델링을 하기 위한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치를 다 띄워 놓은 거고, 그래서 디멘전 라인은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 dim 센터, 중심선은 대시 대시 그러니까 긴 대시 짧은 대시, 긴 대시 짧은 대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더, 경계선이라는 그 라인 타입으로 변경을 해놨는데, 귀찮으면 변경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디멘전 센터, 중심선,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외벽선, 그 다음에 뭐 창호선, 그러니까 선의 그 굵기대로 레이어를 구분하시잖아요, 캐드 하실 때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벽, 문, 창문, 가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모델링 작성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게 벽이잖아요. 벽인데 창이 이렇게 뚫려 있죠. 그러면 폐곡선, 닫혀 있는 사각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폐곡선, 이 벽은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 되냐면요, 이 벽은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창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가서 닫힌 사각형, 기역자로 그려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닫혀 있는 네모로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선이 아니라 개체로 그려달라는 거예요. 닫힌 폐곡선으로. 왜 그러냐면 2D로 그릴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추후에 얘네들을 3차원으로 올릴 때는요, 폐곡선이 아니면
3차원의 옆구리가 뚫려버리겠죠? 3차원의 이 옆면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 옆면이. 그래서 내가 3차원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닫힌 폐곡선으로 모델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베드, 북쉘프, 데스크, 베스룸에 이제 그 수전들 요런 것들은 안 그리셔도 돼요. 아시겠죠? 생략하셔도 가능하고 시간이 많이 남는다 하면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3차원으로 올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쟤네들은 시간 되시는 분들만 하시고 시간이 없으면 생략을 해라. 벽이랑 창호의 형태보다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네모로 그리시고 뭐 중심에 선 하나만 쭉 그어 놓으시든지 시간이 없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창호의 위치랑 벽의 그 두께, 크기, 위치, 뚫려 있는 것 이런 것들 기준으로 요 도면을 지금부터 작성하시고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시고 원래 이제 이걸 작성하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쭉 도와드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게요. 캐드를 할 줄 알면 명령어는 똑같기 때문에 3시 화장실 갔다 오실 시간까지 해서 3시 반까지 지금 한 25분 남았죠. 3시 반까지 일단 드리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요거를 반드시 작성하셔야지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린 걸 바탕으로 모델링 할 거니까 요거 지금부터 작성해 주세요. 이거 제가 화면 포즈 눌러도 안 꺼지죠? 왜냐하면 혹시 그 무슨 보호 화면 이런 걸로 넘어갈까봐 네, 안 꺼지는 것 같네요. 아이고,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다 그려보셨나요? 가구 빼고 오케이. 자,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세히 그려져 있었을 테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려졌는지는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 군데만 정확히 그려봅시다. 대충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폐곡선 이렇게 닫혀 있죠, 그쵸? 이렇게 닫혀 있는 애들끼리 조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조인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3차원의 개체로 만들 건데 3차원으로 만들 개체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개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택할 때 내가 3차원으로 만들 개체 하나하나를 다 클릭해 가지고 지정을 하셔야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뚫려 있거나 내가 지정을 했을 때 그 개체가 실수로 선택이 안 되면 3차원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2D에서 뭔가를 만드셨다라고 하시면 닫혀진 폐곡선끼리 조인이 되어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조인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되도록 마찬가지로 아이고 조인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겠죠? 자, 얘네들을 3차원으로 올리는 명령어를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게 뭐죠? 2차원의 커브라고 할게요. 선이라는 개념은 없으니까 라이노에서 2차원의 커브. 얘는 요걸 써놓고 합시다. 자, 1차원의 포인트. 라이노에서는 그 영어권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어서 단축어를 많이 써요. 우리도 그 모음 자음인가? 모음이죠. 자음? 헷갈리네. 모음만 따가지고 그 카톡 같은 거 주고 받으시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어, 영어 쓰는 사람들도 단어를 축약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축약하는 방식이 포인트는 PT라고 쓰면 포인트라고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라이노에서도 포인트는 PT로 축약이 되어 있다. 명령어가. 자, 커브는 CRV라고 축약이 되어 있고요. 자, 3차원. 차원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3차원은 3차원의 개체를 인식할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1단계라고 할까? 단계라고 정정을 합시다. 단계, 2단계, 3단계, surface, curve, 포인트 이렇게. 자, 4단계가 closed, poly surface. 5단계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관계긴 한데 메쉬 이렇게.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 표가 있는데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커브는 점들의 집합이죠. 점을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점들을 쭉 찍어서 이어 놓으면 그게 선이 되는 거죠. 그 수학 시간에 배우셨죠. 그리고 선들을 무수히 많이 쭉 중첩을 시켜서 배치를 하면 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 면을 보통 영어에서는 face라고 하는데 표면, surface, 표면이라고 해서 surface란 단어로 면을 지칭해요. 라이노에서는. 그래서 curve는 CRV로 surface는 SRF로 축약어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4단계에 close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브에서 폐곡선, 닫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closed도 마찬가지로 poly surface는 뭐예요? 폴리가 많은, 다양한 이런 뜻이잖아요. 면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많이 모인 면이 닫혀 있다. 닫혀 있다고 하는 것의 뜻은 안과 밖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팎이. 그래서 폴리서피스에서도 closed 폴리서피스가 되는 경우에 얘를 뭐라고 하느냐? solid라고 지칭을 해요. 볼륨. 그리고 메쉬는 폴리곤 모델링 기억나시죠?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똑같이 생겼는데 표현 방식이 넙스 커브로 되어 있느냐
폴리곤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개체들을 다 모델링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굳이 적어서 말씀을 드리냐?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추후에 이제 그래스호퍼를 배우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의 방식은 사실은 컴퓨터는 우리가 면을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단순히 면의 명령어를 툭툭 실행하면 면을 만들어 주지만, 실제로 컴퓨터는 단계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다 실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점을 다 찍고 그 점을 바탕으로 선을 만들어서 선을 쭉 복사해서 면을 만드는 것, 그 과정을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빠르게 하기 때문에 면이 바로 생성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명령어들은요, 우리가 실제로 명령어를 실행할 때도 요 단계의 명령어들을 착착착착 실행을 해서 면을 만드는 게 맞지만 컴퓨터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가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 굳이 시간을 들여서 이런 명령어들을 다 해 나갈 필요 없이 바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박스라는 명령어 지난주에 했었죠. 박스라는 명령어는 3차원의 볼륨을 만드는 명령어예요. 바로 3차원의 닫힌 closed polysurface가 됐죠. 자, 면들의 집합이에요. 육면체니까 면들의 집합인데 안과 밖이 구분되어 있죠. 요게 솔리드예요. 이 솔리드를 만들 때 박스라는 명령어를 실행 하나만 해서 바로 만들었지만, 사실상 컴퓨터가 이 모델링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 모델링을 하는 거냐. 자, 점들의 집합은 선이니까 선을 그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선을 그릴 때 하나, 둘, 이렇게 그리고, 그쵸? 요게 2단계잖아요. 그쵸? 2단계에서 3단계로 갈 때는 면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속에 면을 채우고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이 면이 볼륨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렌더링을 돌려보면 똑같은데, 그쵸? 똑같은데 구성되는 과정 자체가 단계로 실행을 했느냐, 아니면 바로 가는 명령어 하나를 끝냈느냐, 요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가는 명령어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실행을 하시는 게 무조건 좋고요. 시간 단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요 과정을 다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요 과정을 되도록이면 좀 해봅시다. 요 과정을.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닫힌 패곡선을 그린 거니까 이 선 안에 면이 채워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면을 채우는 명령이 뭐냐, 하나의 평면 위에 그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면을 만드는 명령어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인이에요. 근데 이 플레인이라는 명령어는 선의 과정 없이 바로 면이 생성이 됐죠. 그러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커브에서부터 플레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명령어가 필요하느냐. 자, 플래너 서피스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되는데, 자, 플레인의 형용사형이 플래너예요. ER이나 AR이 붙으면 뭐뭐의 이런 뜻이죠, 영어에서. 그 다음에 SRF는 뭐라 그랬죠? 서피스다. 평면적인 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이자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명령어로 기억을 하시면 좀 어렵겠죠. 우리는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거를 쭉 풀어서 생각하시면 명령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명령어가 어떻게 된 거냐? 평면형의 면을 만들겠다라는 명령어다. 그래서 저는 이 명령어를 PS라는 명령어로 그냥 줄여놨어요. 우리 모음 줄여서 사용하듯이. 자음이죠. 자음 줄여서 사용하듯이. 예. 그래서 플래너 서피스를 입력을 해보시면
여기 뜨죠? planar surface 입력을 해보시면 자, select planar curves to build surface 이렇게 돼 있죠. surface를 형성할 평면형의 커브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평면형의 지금 평면형이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려놓은 게 x, y의 값은 바뀌지만 g 값은 바뀌고 있지 않죠. 그쵸? 바닥에 딱 붙어 있죠. 그래서 평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케치북 컨스트럭션 플레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린 게 플레인 커브가 뭐냐 요거죠. 하나하나 선택하셔도 되고 드래그로 다 선택하셔도 되고 다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어떻게 됐죠? 면이 채워졌죠. 겹치면 중복해서 선택이 된다 그랬어요. 어떤 걸 선택하는지 모르니까 라이노는 기존에 내가 모델링 했던 내용을 지우지 않아요. 스케치업은 라인을 그려놓고 그 패곡선을 푸시풀로 하면 라인 그렸던 건 사라지잖아요. 그 개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변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라이노는 지우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체를 계속 중복해서 표현을 해둔다. 그래서 레이어 구분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2차원의 레이어, 3차원 레이어 이런 거 구분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두 개가 다 선택이 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륨이 되면 되겠죠. 3차원의 볼륨이 되면 되겠죠. 자, 볼륨을 만드는 명령어는 뭐냐? 돌출시키다 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extrude예요. extrude. 돌출시키다 라는 영어 단어인데 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스케치업에서 푸시풀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대박을 친 거예요. 푸시풀. 밀고 당기다 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을 하려면 extrude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똑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고 당기는 거. 돌출시키다 라는 단어예요. 자, 그 중에서 두 가지의 개체가 있죠. 요거는 뭐죠? 커브. 요거는 surface.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extrude라는 명령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extrude curve가 있고요. extrude surface가 있는 거예요. 명령어가 두 개가 다 있어요. 항상 명령어는 뭐를 뭐 할 거다.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를 뭐 할 거다. 자, 그러면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목적어를 반드시 커브를 클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목적어를 surface를 클릭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단계별로 모델링을 해보자 했으니까 커브는 배제를 하고 커브는 surface를 만들기 위한 도구였으니까 이 면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extrude 중에서 surface 명령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extrude surface. 입력해보세요, 한번. 입력하시면 extrude 할 surface들을 선택해라 라고 했죠. 그럼 얘랑 얘 둘 다 선택하고 엔터 치면 위아래로 돌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건물을 모델링 하겠다 했으니까 높이 값을 정확히 입력하면 좋겠죠. 스케치업이랑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레퍼런스 할 그 모델링이 있으면 이 마우스를 쭉 갖다 대면 똑같이 높이를 지정하실 수 있어요. 해보시면. 자, 일단은 높이는 한 3000 정도로 해봅시다. 3000. 3m. 자, 엔터 치기 전에 치신 분 있어도 괜찮아요. 엔터 치기 전에 부가 옵션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부가 옵션이 여기 떴죠. 쭉 떴죠.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솔리드라고 되어 있는 옵션 있죠. 솔리드. 솔리드가 yes로 되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면체가 닫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닫혀 있어야 closed poly surface가 되면서 걔가 solid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olid라는 옵션이 yes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닫힌 면을 만들어 줄 거고요. 만약에 얘가 no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열린 익스트루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는 닫혀서 만들 건데 일단 열린 모양이 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000 했더니 어떻게 됐죠? 뚫렸죠, 위가?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실제로 아래가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만들어 놨던 서피스가 표현이 돼서 그렇지 익스트루전 자체는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드를 시켜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아래가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얘는 클로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면이 그냥 이쪽 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갔다 라고 생각하면 이 돌아간 면을 그냥 쫙 펼치면 전개도를 생각해 보면 꺾인 면을 쫙 펼쳐버리면 뭐죠? 그냥 서피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계를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냥 서피스예요. 그래서 솔리드로 가려면 위아래가 닫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닫혀 있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리드 옵션을 yes로 바꾸고 다시 그리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실수로 이렇게 명령을 끝내버렸다라고 하시면 열려 있는 걸 닫는 명령어는 자, 솔리드 옵션이 yes거나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cap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하시면 돼요. 캡이 뭐죠? 모자죠, 모자. 모자 씌우는 거예요. 모자를 여기도 씌우고 아래에도 씌우고. 그래서 만약에 뚫어놨다 그러면 자, 뭘 캡할 거냐? 얘랑 얘. 엔터. 어떻게 됐죠? 막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스케치업에서 벽체를 만드는 것처럼 라이노에서 벽체를 만드는 모델링의 전부예요. 자, 그러면 요거 잠깐 옮겨 놓고 단계가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그냥 이것만 그렸어요. 도면이니까 CAD에서 그려온 거를 임포트 해가지고 작성하실 때도 스케치업에서 하시듯이 굳이 면을 안 만들고 바로 모델링을 하면 너무 좋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벽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똑같아요. 다 한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익스트루드 할 건데 커브를 할 거예요. 커브를 익스트루전 할 거니까 자, 그럼 똑같이 이 상태에서 선택하고 엔터.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솔리드 옵션이 yes or no yes로 돼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활성화된 높이 그대로 여기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됐죠? 이 격자는 뭔가 안 보이지만 구성 방식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구성 방식. 실제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 렌더링을 해보면 똑같은 형태의 모델링이 된 거다.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두 가지 다 해보세요. 엄청 많이 쓸 거거든요. 익스트루드 명령어는.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문과 창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창문의 위치 여러 군데가 이렇게 뻥뻥 뚫려 있을 거예요. 그쵸? 뻥뻥 뚫려 있을 거예요. 요 모델링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령어를 알려드릴 건데 그걸 통해서 모델링을 또 새로운 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불리언 명령어라고 하는 건데요. 불리언 불 집합을 사용하는 명령어다. 불리언 명령어의 집합이에요. 자, 불리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어색하니까 이해를 시켜드리면 불연산을 사용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불연산을 사용하는 이라는 형용사형. 근데 불연산이 뭐냐라고 해서 찾아보시면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엔지니어적인 측면이나 수학적인 측면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그거는 넘어가고 요거는 그냥 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자, 불리언 불연산 명령어는 뭐냐? 솔리드, 아까 솔리드가 closed polysurface라고 말씀드렸죠. 솔리드 오브젝트를 편집하기 위한 명령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솔리드 오브젝트들을 편집하기 위한 명령어. 자, 솔리드 오브젝트는 단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 단계까지 온 명령어만, 요 단계에 해당되는 명령어만 불연산의 명령어가 먹혀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이 연산을 쓰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불연산을 사용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실 때 뭐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내가 만들어 놓은 개체가 솔리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어디서? 클릭해보고 프로퍼티에서 closed solid polysurface 이렇게 돼 있죠. closed solid polysurface, 그죠? 이걸 파악하셔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솔리드가 맞는지를 판단하시고 실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면, 자, 여기에 있는 명령어예요. 이거는 4개가 나란히 모여 있으니까 위치를 그냥 알려드릴게요. 여기 중에 여기 구체가 2개 마련돼 있죠. 구체가 2개 마련된 것 중에 화살표 클릭해 보시면, 자, 첫 번째부터 하나, 둘, 셋, 4개의 명령어를 보통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 문을 뚫거나 문을 만들어서 합치거나 이런 걸 해볼 건데, 그래서 요거 4개가 뭐가 다른 거냐를 연습을 해보고 요쪽 모델링에서 실전을 통해서 넘어가 볼게요. 요걸 실전이라 생각하고 그럼 연습을 할 건데, 자, 이거는 지우지 마시고 놔두세요. 이 모델링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 박스를 2개 그려주세요. 크기 상관없고요. 자, 박스 하나 복사해서 하나 더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Z축 값이 안 바뀌고 있죠? Z축 값이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복사한 이 개체의 Z값도 애매하게 겹치게 변경을 해줄게요. 자, Z값을 변경시키고 싶을 때는 뷰를 바꿔서 이동을 시키시거나 자, move 명령을 수행하실 때 move 명령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부가 옵션이 하나 뜰 거예요. vertical이라는 명령어가 있죠. vertical이 수직의 이런 뜻이죠. 수직의. 자, 이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구성 평면 한 면에서 수직으로 선을 쭉 긋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성 평면에서 수직으로 그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싶을 때 vertical 옵션을 yes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내가 더블 클릭해서 라이트 뷰나 프론트 뷰 가가지고 이동시키기가 너무 귀찮다 그러시면 단순히 그냥 move 명령을 하신 다음에 vertical 옵션을 yes로 바꾸시고 이동시키시면 수직으로만 이동이 될 거예요. 카피도 마찬가지고 부가 옵션 중에 vertical이 있다라고 하면 구성 평면에 수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상태 2개 겹쳐진 요 상태 2개를 다시 3개 더 복사해서 총 4개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어레이 명령 하셔도 되고. 자, 다 되셨죠? 그럼 명령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일 앞에서부터 이 구체는 구로 되어 있는 3차원의 개체지만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우셨던 집합 배울 때 평면적으로 그렸던 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일 앞에 보시면 두 개가 쭉 붙어 있죠. 합집합. 그렇죠? 자, 두 번째 차집합. 세 번째 교집합. 네 번째는 교집합과 나머지 것들을 구분해 놓은 세 덩어리로, 요거는 무슨 집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집합이랑 교집합이랑 합친 건가?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실행이 될 건데 그 명령어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시작 자체는 전부 불 명령어니까 불리언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불리언.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살펴보시면 제일 앞에 거 뭐라고 돼 있죠? 유니언 이라고 돼 있죠. 유니언. 통합하는, 합치는, 합쳐진 것. 유니언. 자, 두 번째 difference라고 돼 있죠. difference. 차이. 자, 세 번째 intersection 이렇게 돼 있죠. intersection. 교집합, 교차하는, 교차.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split. split. 쪼개는. 그래서 합차교. 쪼개는 건 한문으로 뭐야? 모르겠어요. 합차교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어 그대로 저는 단축키를 그냥 지정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불리언 유니언은 BU로, 불리언 디퍼런스는 BD로, 그 다음에 불리언 인터섹션은 BI로, 불리언 스플릿은 안 했어요. 안 쓰니까. 왜냐하면 또 BS로 진짜 많이 쓰는 명령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썼어요. 근데 뭔지는 한번 해볼게요. 쓰진 않지만.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명령어를 다 하나씩 수행을 해볼 건데, 자, 일단은 불리언 유니언부터 여러분들은 불리언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입력을 하셔도 되고, 입력하시면 네 가지의 명령어들이 쭉 다 뜰 거예요. 여기 다 뜨는 거 보이시죠? 요거 중에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직은 단축키도 지정이 안 돼 있고 타자도 느리니까 여기 있는 걸 클릭해서 쓰셔도 돼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순서대로 할 거예요. 자, 불리언 유니언을 해보시면, 자, select surfaces or polysurfaces to union 이렇게 돼 있죠. 합쳐줄 polysurfaces들을 선택해라. 자, 요거랑 요거를 합칠 거죠. 둘 다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면 어떻게 됐죠? 아까 전에는 중복된 곳이 있었죠. 교차가 돼서 겹쳐진 부분이 있었죠. 요거는 제대로 된 모델링이 아니에요.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안쪽에서 보시면 안쪽에 벽이 또 보이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불리언 유니언을 하시면 두 개의 개체가 하나로 합쳐진다. 한 개체처럼.
한 덩어리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Boolean difference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어디에서 어디를 뺄 거냐를 지정한다. 어디에서 어디를. A에서 B를 뺀다라고 하면 A 선택, B 선택 이렇게 가시면 돼요. 불리언 유니언은 한 번에 선택했잖아요. 하지만 difference는 나는 여기서 여기를 뺄 거다. 그러면 요 개체가 남겠죠. 그러면 얘를 선택하시고 엔터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빠졌죠?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엔터 여기 빼면 거꾸로 빠지겠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difference는. 해보세요. 둘 다 해보세요. 둘 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불리언 인터섹션을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first set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거 선택하고 엔터, 두 번째 거 선택하고 엔터 해도 되는데 결국은 교차점을 만들 거니까 요거는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렇죠? 요거 엔터, 요거 엔터 하면 교차된 부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할 불리언 스플릿은 뭐냐면 결국은 불리언 디퍼런스한 개체 두 개와 요거랑 요거 그렇죠? 인터섹션한 개체 세 개를 다 남겨놓는 게 스플릿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불리언 스플릿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마찬가지로 스플릿도 어디서 그러니까 스플릿 요거에서 얘를 스플릿 하겠다 하면 되는데 뭘 해도 하는 개체는 어떻게 남느냐. 자, 얘를 하이드 잠깐 해볼게요. 해보면 여기서 얘를 스플릿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스플릿 시켰기 때문에 얘는 개체가 잘려 나가 있죠. 이렇게 잘려 나가 있지만 지우진 않았다. 디퍼런스처럼.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나는 서로가 서로를 스플릿 해야지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니까 두 개 다 선택 엔터 다시 두 개 다 선택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 가운데 있는 거 하나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서로가 서로를 스플릿 했으니까 두 번 명령을 실행한 걸로 돼서 가운데 개체가 두 개가 남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나를 지워도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따라 해보신 요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창문 낼 건데 창문의 형태를 만들 건데 이거 왜 가르쳐 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대충 감이 오세요? 두 가지의 방법을 만들 수 있을 건데요. 자,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도면을 바탕으로 벽체를 다 올려버렸다 라고 하는 경우에 여기에 창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창문에는 상부 인방과 하부 인방이 있어야겠죠. 상부 인방과 하부 벽체. 그러면 여기에도 덩어리가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덩어리가 하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덩어리를 만들고, 없으니까 지금은 여기에도 덩어리를 만들어서 합치는 방법. 하나의 벽체니까 콘크리트를 치면 한 번에 치잖아요. 거푸집을 짜서. 이렇게 합치는 방법이 있겠고, 지금 제가 뚫어놓지 않은, 도면에도 표현하지 않은, 여기도 창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그린 걸 보시면. 여기에 창을 뚫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여기에 사각형을 만드셨듯이 창의 크기로 교차하는 사각형을 하나 가상으로 만드시고, 교차를 하기 위해서는 벽 두께보다 살짝 두꺼운 게 좋아요. 교차를 하는 개체가 정확하게 넘어가 있어야지, 교차돼 있어야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 창문의 크기가 얘란 말이에요. 이게 창이에요. 지금은 솔리드지만. 근데 교차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겹쳐 놓으시면,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겠지만, 지금 이 벽 두께와 제가 창으로 조성한 거의 두께가 똑같기 때문에 컴퓨터가 사실 교차한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요. 그쵸? 이 면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정확하게 얘가 관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difference 명령을 이용해서 내가 창을 뚫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이 개체를, 교차하는 개체를 더 키워주세요. 크기를. 요렇게 교차가 되도록. 이해되시죠? 제가 예시만 보여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셔야 되니까.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교차해서 뚫을 거고, 여기는 만들어서 뚫려 있는 것처럼 보여줄 거예요. 그럼 만드는 건 어떻게 하죠? 똑같죠? 렉탱글을 통해서 여기에 틀 하나 만들고, 얘를 다시 extrude curve 어느 정도 높이로, 나는 창대의 높이가 1200으로 하겠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의 높이로 창을 뚫을 건지에 생각이 있으면 그 창에 해당되는 걸 만드시고, 그 위부터 다시 인방을 그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추후에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인방부터 만들어 봅시다. 똑같죠? 어떻게? 사각형을 그리고 3차원으로 그리는 거예요. 다시 extrude curve 아래쪽으로 나는 한 500만큼 주겠다. 그렇죠? 그럼 얘가 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높이를 좀 조절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시프트 클릭으로 스케치업처럼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컨트롤 시프트 클릭 얘를 하면 이 면만 어떻게 move vertical, 요거 뭐 위로 200만큼, 밑으로 하려면 마이너스 200을 입력하셔야 돼요. 절대좌표니까. 그쵸?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뚫는 방법이 하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바탕으로 똑같은 크기로 만들고 싶으니까 얘를 변경해서 똑같은 크기로 수정을 합시다.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수정을 하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그럼 얘를 한 요 정도의 위치에 뚫겠다. 그쵸? 얘는 유니온을 할 거고 얘는 디퍼런스를 할 거니까 생긴 게 다른 거지만 결국 만들어질 모양은 똑같을 거예요. 자, 디퍼런스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불리언 디퍼런스, 여기에서, 그쵸? 여기에서 빼는 거예요. 이 개체에서 요거를 빼겠다. 그쵸? 자, 높이를 조금 잘못 지정했네요. 요 아까 개체 만들 때 요거는 뭐 수정하면 되니까, 그쵸?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렌더링 뷰로 보면 똑같아요. 렌더링 뷰로 보면 선은 남아 있어서 보이는 거니까 필요 없으면 지우시고,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쵸? 자, 이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창 다 뚫으셔야 돼요. 문도 마찬가지예요. 문은 밑은 뚫려 있지만 위는 막혀 있죠. 뭐 문 높이는 뭐 2100으로 하든지 2200으로 하시든지 그건 자유롭게 하시고, 창문의 높이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부분도 완성을 하시면 되고, 자, 부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명령어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끝낼 건데, 자, 지금 보시면 디퍼런스로 만들어 놓은 벽체는 벽체의 나머지 부분들이 쭉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가상의 선은 가 있지만 이 면이 직선의 면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선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유니온으로 만든 개체는 가상의 선이 아니에요. 실제로 선이 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개체를 따로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쵸? 일단은 유니온을 안 했죠. 유니온을 일단 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떨어져 있으니까. 자, 불리언 유니언 하고 요거 엔터 치면, 자, 선택했을 때 이제 선택되죠. 한 번의 선택은 돼요. 이제 그쵸? 하나의 개체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체를 구성하는 내가 만들어 왔던 과정 자체가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만들었던 개체의 속성이 선으로 남아 있죠.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그쵸? 렌더링 돌리면 지금은 똑같아 보이죠. 흰색의 면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렌더링을 어떤 패턴을 넣었다, 벽돌을 넣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에 렌더링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패턴을 무수히 반복하는 과정이죠. 벽돌이 있으면 이 벽돌에 뭐 10장 곱하기 10장 붙인 어떤 이미지 매핑, 이미지를 옆으로 계속 붙여나가고 위로 계속 붙여나가는 일을 하는 게 렌더링이에요. 컴퓨터가. 근데 지금과 같은 벽체의 구성 방식이 요 면과 요 면과 요 면은 개체는 하나지만 따로따로 선이 쭉쭉 가 있으면 렌더링을 하는 프로그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렌더링을 돌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렌더링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렌더링을 해서 요 선에 패턴이 깨져 있는 경우가 발생해요. 정확히 맞으면 좋지만 패턴이 여기서 딱 끊겨가지고 쭉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색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유니온을 통해서 솔리드 개체를 만들고 합쳐놨다라고 하시면 어떤 명령을 하셔야 되냐면 추후에 merge face merge all faces. 보통 요거 많이 쓰는데, 자, 문장으로 명령어를 파악하면 된다 그랬죠. 명령어가 길어요. 하지만 어디 있는지 찾아서 클릭하기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명령어를 아시면 되는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merge라고 하는 게 뭐죠? 영어 단어예요. 이것도 영어 단어. 병합하다, 합치다 라는 영어 단어예요. 포토샵을 조금 다뤄보신 분들이나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친숙한 단어일 거예요. 레이어를 병합시키다. 병합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레이어를 합칠 때 merge layers라는 명령어를 쓰죠. 컨트롤 2키로. 그래서 자, face는 면이라 그랬죠. 면을 합치다. 자, 뒤에 거는 뭐죠? 모든 면들을 합치다. 이렇게 명령어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merge face를 하면 되는데 merge face보다는 왜 merge all faces를 많이 쓰느냐? 자, 이 면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요 면과 요 면과 요 면이 지금 구분 지어진 것처럼 돼 있지만 나는 하나의 면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 면, 요 면, 요 면을 하나로 합칠 거예요. 근데 merge face란 명령을 사용하면 얘도 합쳐야 되고 이 위도 합쳐야 되고 여기도 합쳐야 되고 그쵸? 여기도 합쳐야 되고 뒤에도 합쳐야 되고 똑같은 명령어를 무수히 많이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쪼개져 있는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모두 합쳐달라라고 하는 게 merge all faces다.
한 번에 다 수행하는 게. 그러면 자, select a poly surface 이렇게 돼 있죠. 하나의 개체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합쳐주니까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 놨죠. 우리가 유니언을 통해서. 그리고 엔터를 눌러 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됐죠? 깔끔하게 선이 정리가 됐죠.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모델링이 최종적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과정을 한번 해주세요. 습관적으로. 추후에 렌더링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모델링이 최종적으로 완성됐을 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종적으로. 최종적이지 않을 때는 왜 그러냐? 자, 컨트롤 시프트를 클릭하면 단일 면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여기에 컨트롤 시프트를 클릭하면 지금 하나의 면 합쳐진 폴리 서피스지만 컨트롤 시프트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이 면만 클릭이 돼요. 그러면 내가 얘를 편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이세요? 이상하게 만들어졌죠, 지금? 이 옆면은 지금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 모델링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합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제 정확하게 내가 벽 두께를 변경시킬 수 있는 거죠. 150이었지만 난 150 더 늘려야겠다 하시면 이렇게 벽체 두께를 늘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원래 이제 그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 창문 다 뚫고 문 정리되시는 분들부터 그냥 집에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성하신 분이 먼저 집에 갈 수 있게 다들 하고 끝내는 수업인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수업은 종료를 하되 여러분들은 알아서 다 완성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요거를 또 디벨롭 시켜가지고 모델링 할 거니까 완성을 시키는 걸로 하고요. 관련된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제가 똑같은 내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고 하셔도 되고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디퍼런스를 통해서 만드는 거 유니언을 통해서 만드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어, 파악을 하시고 완성을 시키시면 되고 요거 불리언 명령 관련해 가지고 요거를 통해서 그냥 간단한 모델링 그러니까 요 지금 만들고 있는 집 말고 방 말고 불리언 명령을 한 번 더 습득해 보는 모델링은 요거를 다음 주에 시작해 볼 거예요. 요거를 하고 다 끝내고 다시 방으로 돌아올 거예요. 요게 이제 뭐냐면 CCTV 중국에 있는 CCTV 있잖아요. MBRDB가 설계한 그 건물을 불리언 디퍼런스랑 여러 가지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매스 모델링을 해볼 거예요. 그 전에 다 완성을 시켜 놓는 게 좋겠죠. 요거 바로 나갈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도 똑같이 비대면으로 수업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들어오자마자 요거 모델링부터 시작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갈 거다. 요 방 관련돼서 어떤 모델링을 할지는 다음 주 수업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쭉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출석은 제가 지금 이 참여자 명단이 다 뜨거든요. 여기 접속하시면. 그래서 뭐 하나하나 출석 부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수업 안 듣고 접속만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35명 언제 다 출석 부르고 체크하고 합니까? 그래서 자, 출석은 알아서 체크를 다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똑같은 시간에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보고 계신 그 화면이랑 이런 것들 자료 다 올려드릴 거고 유튜브 계정에 오늘 수업한 거 동영상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지난주랑 지지난주는 제가 실수해가지고 음성 녹음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요 프로그램 세팅을 제가 잘못 해놔가지고, 근데 오늘 한 거는 녹음이 됐을 거예요. 지금 마이크 볼륨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셔도 상관이 없겠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안녕.